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백프로파게이션을 제안한 1986년 네이처 논문입니다. 정식 제목은 Learning Representations by Backpropagating Errors 이고 저자는 힌튼, 이 제프리 힌튼 씨가 이때 이 논문을 썼다. 이후에 이제 알렉스넷 로도 이어지는데, 이 논문을 찾아본 이유는 역전파, 그러니까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에 대해서 자주 언급이 나오는데 제가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봐보고 싶어서 이 논문을 선택했습니다. 제목에 두 가지 키워드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Backpropagating Errors, 오차를 되돌린다. 다른 하나는 Learning Representations, 표현을 학습한다. 오늘은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오차를 되돌리는 절차가 어떻게 은닉층의 표현을 학습시키는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이 풀려는 문제. 신경망 학습에서 인풋 유닛이 아웃풋 유닛에 곧바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사실 쉽습니다. 실제 아웃풋과 정답의 차이를 보고 그 차이를 줄이도록 연결 세기를 조정하면 됩니다. 문제는 히든 유닛인데, 히든 유닛은 입력도, 출력도 아닌 망 중간에 있는 유닛입니다. 이 유닛의 상태는 태스크가 지정해주지 않습니다. 정답은 출력에 대해서만 주어지고 중간 유닛이 언제 켜져야 하는지 이제 안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닛이 언제 켜지고 꺼져야 하는지를 네트워크가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결국 이 유닛이 무엇을 표현할지를 스스로 정하는 문제입니다. 아이고. 논문은 여기서 펄셉트론을 짚습니다. 펄셉트론에도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피처 애널러자이저가 있는데, 이건 진짜 히든 유닛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연결이 사람 손으로 미리 고정되어 있어서 상태가 입력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스스로 표현을 학습하지 않습니다. 이 논문의 핵심 질문은 여기 슬라이드에 표현해놨는데, 오른쪽에 문제가 직접 지정해주지 않는 히든 유닛의 웨이트를 도대체 어떻게 학습시킬 것인가, 이게 오늘 발표의 핵심입니다. 이제 답을 보기 전에 일단 어떤 망을 다루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논문이 다루는 건 레이어드 피드 포워드넷입니다. 맨 아래 인풋층, 중간 히든층, 그리고 맨 위 아웃풋층으로 쌌습니다. 규칙이 있는데, 같은 층 안의 연결이나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가는 연결은 금지되고 신호는 아래에서 위로 한 방향으로만 흘립니다. 중간층을 건너뛰는 연결은 허용이 됩니다. 동작은 포워드 패스입니다. 입력을 넣고 아래층부터 위로 올라가며 각 유닛의 상태를 차례로 계산합니다. 한 층 안의 유닛들은 동시에 층과 층 사이는 순차적으로 계산됩니다. 오른쪽 여기를 보시면 유닛 하나의 계산은 이제 두 단계인데, 먼저 포뮬러 1, 토탈 인풋, 아래 유닛들의 출력에 각 웨이트를 곱해서 더합니다. 이건 이제 선형적으로 합치는 단계고, 그 다음 포뮬러 2, 아웃풋, 이 합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씌웁니다. 그러면 이제 값이 0과 1 사이로 눌립니다. 이런 이제 비선형 함수가 중요한데, 이게 없으면 층을 아무리 쌓아도 하나의 선형 계산으로 뭉개져서 표현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이어스는 항상 값이 1인 가상의 입력에 걸린 웨이트라고 보면 됩니다. 논문은 이게 부호만 반대인 스레시홀드와 같고 다른 웨이트와 똑같이 다룰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최소화하느냐? 학습의 목표인데, 목표는
모든 입력에 대해 네트워크의 출력이 정답에 가까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숫자로 재는 게 에러식 3입니다. 출력과 정답의 차이를 제곱을 해서 모든 출력 유닛과 모든 사례에 걸쳐 다 더한 값입니다. sum squared error라고 부릅니다. 이 토탈 에러를 줄이는 방법이 그라디언트 디센트입니다. 각 웨이트에 대해 이가 얼마나 변하는지, 그래서 이걸 구하고 이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웨이트를 조금씩 내립니다. 당연히 이제 에러니까 에러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럼 이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논문은 두 번의 패스로 구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까 본 포워드 패스, 각 유닛의 상태를 계산하는 거고, 다른 하나가 이제 백워드 패스, 미분값을 구하는 건데, 이게 복잡하고 또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백워드 패스 핵심인데, 큰 그림은 출력에서 생긴 오차를 연쇄 법칙을 써서 한 층씩 아래로 되돌려 보낸다. 첫 번째, 출력에서 시작을 합니다. 포뮬러 4에 2, 포뮬러 4 여기 있습니다. 포뮬러 4의 2를 출력값 y로 미분하면 그냥 y 빼기 d, 실제값 빼기 정답입니다. 출력이 정답보다 크면 양수, 작으면 음수. 여기가 이제 오차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체인 룰을 적용합니다. 포뮬러 5, 출력에 대한 미분에서 토탈 인풋에 대한 미분으로 넘어가는데, 여기 뒤에 붙은 y 곱하기 1 빼기 y,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의 미분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력의 오차의 시그모이드의 기울기를 곱해준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웨이트에 대한 미분입니다. 포뮬러 6, 토탈 인풋에 대한 미분에다가 그 연결로 들어온 입력을 곱합니다. 이 값이 바로 이제 최종적으로 원하던 값입니다. 이걸로 이 웨이트를 어느 방향으로 고칠지 압니다. 네 번째, 이게 또 핵심인데, 포뮬러 7, 한층 아래 유닛으로 오차를 넘깁니다. 그 유닛에서 위로 뻗어나가는 모든 연결을 따라 2층의 미분값에 웨이트를 곱해서 다 더합니다. 그러면 아래층의 유닛에 이제 이 원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복이 핵심이다. 이제 네 번째 과정을 거쳐서, 직전에 네 번째 단계를 거쳐서 원하는 값을 얻었으면 그 층에 다시 2와 3을 적용. 그러면 또 그 아래층을 넘어가고, 이렇게 출력에서 입력 쪽으로 한 층씩 오차를 되돌려 보내는 반복. 이게 백 프로파게이션입니다. 정답이 직접 주어지지 않는 히든 유닛도 위에서 내려온 이 미분값 덕분에 웨이트를 어떻게 고칠지 알게 됩니다. 슬라이드 2의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슬라이드 2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보면, 이 히든 유닛의 웨이트를 어떻게 학습시킬 것인가. 이제 미분값을 구했으면 이제 실제로 웨이트를 고칩니다. 가장 단순한 형식이 이제 포뮬라 8인데, 포뮬라 8 왼쪽에 나 있는 포뮬라 8인데, 이제 델타 W는 마이너스 엡실론 곱하기 이제 저희가 아까 원하는 값은 이 값을 곱해줍니다. 오차가 줄어드는 반대 방향으로 학습률 엡실론만큼 움직입니다. 언제 고치느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사례마다 바로바로 고치는 온라인 방식과 모든 사례의 미분값을 다 모아서 한 번에 고치는 배치 방식입니다. 이 논문은 배치, 즉 어큐뮬레이트 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개선판이 이제 포뮬라 9 모멘텀입니다. 이번 갱신에 직접 갱신 방향을 알파만큼 이어봤습니다. 관성을 줘서, 그러면 학습이 매끄럽고 빠르게 갑니다. 알파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과거 그라디언트를 얼마나 반영할지 정합니다. 한 가지 더 이제 말을 하면, 학습은 작은 랜덤 웨이트로 시작합니다.
이걸 시미트리 브레이킹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전부 똑같은 값이면 유닛들이 서로 구별되게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러 흩뜨려 놓는 겁니다. 논문은 이 방법이 세컨드 데리베이티브를 쓰는 만큼 빠르진 않지만 훨씬 단순하고 병렬 하드웨어에서 로컬 연산으로 구현한다는 장점으로 듭니다. 이제 시연. 여기서부터는 이 절차가 실제로 어떤 걸 해내는지 보는 이제 과정인데, 첫 번째는 좌우 대칭 판별입니다. 태스크는 1차원으로 쭉 늘어선 입력들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지 아닌지를 맞추는 겁니다. 논문은 이 문제가 입력을 출력에 직접 있는 것만으로 못 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입력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그것만은 전체가 대칭인지 아닌지에 대한 아무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별 입력의 증거를 더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반드시 중간층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 학습 절차의 단 2개의 히든 유닛만으로 이걸 풀어냈습니다. 피규어 1, 한 히든 유닛 기준으로 중앙을 기준으로 이제 대칭인 위치의 웨이트는 크기가 똑같고 부호만 반대입니다. 그래서 대칭 패턴이 들어오면 좌우가 정확히 상쇄돼서 히든 유닛이 받는 입력이 총 입력이 0이 됩니다. 히든 유닛은 음의 바이어스를 갖고 있으니까 둘 다 꺼지고, 그러면 양의 바이어스를 가진 아웃풋 유닛이 켜집니다. 대칭이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논문이 특히 짚은 게 중앙 양쪽 웨이트의 1대 2대 4 비율입니다. 이 비율 덕분에 위쪽에 올 수 있는 여러 패턴이 각각 고유한 합을 만들 수 있어서 그 합을 정확히 상쇄한 아래쪽 패턴이 대칭 패턴 하나뿐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칭을 파악하는 것이 이 태스크였고, 이 태스크를 풀 수 있었다. 직접 연결로만은 풀 수 없는 문제를. 그 다음 두 번째 시연, 가계도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논문은 2개의 가계도, 사람 하나, 관계, 사람 둘, 이런 형태의 상황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콜린, 허스언트, 누구 이런 식으로. 그래서 father, mother, uncle, aunt 같은 관계는 총 12가지고, 그리고 앞에 두 항 사람 원거 관계를 주면 네트워크가 세 번째 항을 마치도록 학습을 합니다. 피규어 2를 가져왔는데 핵심 장치가 두 가계도는 하나는 영국 사람들, 하나는 이탈리아 사람들인데 이름만 다르고 관계 구조는 완전히 같습니다. 이걸 아이소모픽, 그러니까 동형이라고 합니다. 학습은 104개 가능한 사망 중에 100개만 가지고 시켰습니다. 나머지 4개는 일부러 빼놨는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어집니다. 결과 분산 표현. 이 가계도 과제의 결과가 이 논문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라고 하던데, 학습이 끝난 뒤 히든 유닛들이 뭘 배웠나를 보니까 사람을 분산으로 표현하고 학습하고 있었습니다. 분산 표현이라는 건 이제 한 사람을 유닛 하나에 담는 게 아니라 여러 유닛의 활성 패턴으로 나눠 담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유닛마다 유닛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속성을 잡아냅니다. 피규어 4인데 논문에 따르면 어떤 유닛은 이 사람이 영국인인지 이탈리아인지를 구분하고, 어떤 유닛은 이 사람이 몇 세대인지, 또 어떤 유닛은 가문의 어느 갈래로 왔는지 인코딩합니다. 세대, 그러니까 국적, 가문.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속성이 입력이나 출력에는 전혀 안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입력과 출력은 그냥 사람마다 별개의 유닛 하나씩 배정한 형태였기 때문입니다. 세대, 가문 같은 개념은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이 히든 유닛이 과제를 풀다 보니 이 근본 구조를 스스로 뽑아냈다. 그리고 아까 학습에서 뺐던 4개 사망이 있는데 여기 104개 중에 100개만 했는데, 네트워크는 이 4개도 올바르게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화가 됐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째로 외운 게 아니라 세대, 가문 같은 구조로 표현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조합도 그 구조로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제목에 Learning Representations, 그러니까 표현을 학습한다가 바로 이걸 말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층을 쌓은
피드포워드 넷만 봤습니다. 논문은 마지막으로 이 절차가 리커렌트 넷에도 적용된다는 걸로 보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시간에 따라 같은 망을 여러 번 도는 리커렌트 넷이 층을 펼친 레이어드 넷과 동등하다. 리커런트 넷의 각 타임스텝이 레이어드 넷의 한 층에 대응합니다. 시간을 공간으로 펼치는 겁니다. 이건 논문의 피규어 5인데 다만 이제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첫 번째, 백워드 패스를 하려면 포워드 패스 때 각 유닛이 어떤 값이었는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리커런트 넷에서는 각 유닛의 출력 이력을 저장해둬야 합니다. 두 번째, 층을 펼쳤을 때 서로 대응하는 웨이트들은 원래 같은 웨이트였으니까 값이 같아야 한다. 이걸 지키려고 이제 대응하는 웨이트들의 이 값을 평균 내서 다 같이 갱신을 합니다. 논문은 이 두 가지만 처리하면 백프로파게이션을 리커런트 넷에 그대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한계입니다. 첫 번째, 로컬 미니마입니다.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오차 지향에서 낮은 곳을 찾아 내려가는 방식인데, 주변보다만 낮고 전체에서 가장 낮지 않은 골짜기에 갇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미니멈을 찾는다는 보장이 없다. 다만 논문은 여러 가지 경험상 크게 나쁜 골짜기에 갇히는 일은 실제로 드물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연결을 몇 개 더 추가하면 웨이트 공간에 여분의 차원이 생겨서 그 장벽을 우회하는 길이 생긴다고 덧붙입니다. 두 번째, 생물학적 타당성. 논문은 현재 형태의 이 절차가 뇌에서 실제로 일어난 학습의 그럴듯한 모델은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 내부 표현이 그라디언트 디센트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 생물학적으로 그럴듯한 방법을 더 찾아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논문의 의의는 아웃풋의 오차를 체인 룰로 아래층까지 되돌려 보냄으로써 문제가 직접 주장하지 않는 히든 유닛의 웨이트까지 학습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 히든 유닛이 과제의 규칙성을 담은 내부 표현을 스스로 만들어냈고, 이걸 좌우대칭 판별과 가계도 과제로 보였습니다. 한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컬 미니멈을 보장하지 못하고 뇌 학습의 모델로는 그럴듯하지 않다.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퍼셉트론이 직접 연결된 유닛만 학습시킬 수 있었던 것을 백프로파게이션이 은닉층까지, 그러니까 히든 유닛까지 학습 가능하게 확장했다. 이게 이후 깊은 신경망 학습의 바탕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